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문 맛집 주슐랭 진행의 저는 장유리나입니다. 자, 시장이 이제 어느덧 또 목요일입니다. 진짜 점심을 딱 먹으면서도 야, 지금 잘 우리가 가고 있는 걸까? 내 종목 좀 괜찮은 건가? 한 주간은 계속 그 시장에 대한 고민과 또 고민들이 더해지진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또 친구처럼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봐드릴 예정이고요. 문자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너튜브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하신다면 딜사이트 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인사도 나눠주시고 시장 질문, 종목 질문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 보호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활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요일을 지키는 또 해결사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S의 강호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딱 오셨는데 오늘이요, 바로 8월 8일 더블데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베트남 항공사에서는 지금 더블데이를 맞아서 좌석 최대 30%까지도 할인을 하고 있고 88데이 지금 이벤트가 진짜 많거든요. 네. 저희 주슐랭도 이런 거 빠질 수가 없잖아요. 88데이인데 어떻게 뭐 공약 하나 걸까요? 네, 그러면 사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네. 사실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88데이에 맞춰서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좀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까지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무료 방송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이걸 줘야 될지 고민되잖아요. 88데이 다행시를 딜사이트 경제TV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주 재밌는 댓글 저희가 2명만 딱 뽑아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시장 상황들 점검해 봐야 될 텐데, 자, 우리 네. 전문가님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주슐랭인 만큼 별 5개 중에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별 3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부한 편 아닌가요? 네,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게 네.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전에 워낙 급하게 빠졌거든요. 하루에 10%가 넘는 그런 급락 장세가 나타났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이틀 만에 이 낙폭을 좀 회복해가는 흐름이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장세가 아닌가, 좀 안정적으로 좀 이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정화를 좀 찾고 있는 네. 현재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장에 좀 한 줄 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별 5개 중에 3개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장은 이렇다. 우리 맛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탈난다, 체한다. 뭐 그런 게 가루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빠르게 변한다라고 해서 나까지 초조해져가지고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하려다 보면은 최악이 마련이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수급이라는 게, 그리고 또 물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화를 차근차근 해줘야 또 이 주가가 안정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크게 지금 급변동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처럼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좀 가지면서 정상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차근차근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들을 기대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자, 물량도 천천히 소화하자,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만만디라는 단어, 천천히라는 의미가 떠오릅니다. 중국인들의 또 만만디 정신처럼 여러분들도 느긋하고 여유롭게 시장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다면 이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들 저희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샵 9083번으로도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신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고요. 네. 네, 95,000원입니다. 매수가는 음. 95,000원이고, 네, 비중은 이제 80% 정도 와, 들어가 많이 있어요. 들어가셨네요. 네, 로봇주를 좀 원래 관심이 많으셨던 걸까요? 네, 뭐 두산이 또 개선이 되기도 했고, 또 음. 로봇 쪽도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높게 들어가지 않았나 좀 그쵸. 많이 속상하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뭔가 지금 뭐 7월 달 중반만 하더라도 뭐 10만 원까지도 갔기 때문에 더 갈 줄 알았는데 시장이 또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한번 이야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보면은 사실 로봇도 뭐 AI랑 엮이면서 뭐 앞으로의 잘 될 사람, 미래를 정말 멀리 본다면 이런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던 종목 중 하나. 그리고 네. 대장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지겠어 했는데 너무 지금 소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또 네. 비중이 많다 보니까 가장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요. 앞으로의 로봇 산업은 뭐 장밋빛이다라고는 하겠지만 단기로 본다면 지금 계속 리스크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였던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 성향이 좀 강했다라고 좀 싶은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산업 섹터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좀 개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가져가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단연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다시 한번 돌아온다. 그리고 뭐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고 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게 또 강하게 오르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AI와 관련돼서 맞물려서 동반해서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2차 전지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올랐었던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하반기를 좀 상승장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장에서도 수급이 들어갈 곳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갈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뭐 제약바이오 뭐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하나만으로 지수를 온전히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 강세를 좀 보여줬었고 또 그리고 이제 성장 여력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로봇주들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비중이 이제 80%나 이제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권장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굳이 20%를 더 추가 매수해서 100%를 채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그냥 지금으로서는 좀 충분한 기다림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이 두산 로보틱스 상승 가능성만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의사가 좀 있으신가요? 네, 뭐 최근에 또 합병 때문에 좀 말이 많아서 또 네. 걱정이 되긴 했는데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로봇 산업이 또 테마가 돌 때는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기다려 봐야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기다리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왜 그 의사를 여쭤봤냐면은 사실상 이 7만 원 구간이 이제는 이제 저항대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바닥을 한번 그러니까 저점도 형성을 하고 또 한 2달간 정도의 이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이기도 하거든요. 이 7만 원대가.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 가격대에 들어가 있는 신규 진입 물량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네.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줬을 때 이 7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저항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보시더라도 뭐 75,000원 구간, 이 구간에서도 저점이 형성되어 있고 또 갭까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올라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 저항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물량들을 계속 또 소화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좀 대응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저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중 축소를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네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비중 축소하지 마시고 네. 다음에 이제 로봇 순환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수급을 네. 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네. 이전에 23년도 이제 말부터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급 네. 동향만 보시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 7월부터는 계속적인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힘이 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좀 들으시면서 그래도 좀 기운 나시나요? 네, 그 밥도 못 먹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그래도 네. 또 기다리라고 하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또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맛 도는 그래도 조언이었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저희가 네. 또 입맛이 더 돌기 위해서 선물 드릴 거예요. 텀블러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 그래도 아까 시작보다는 목소리가 밝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들 전화 주셔서 에너지 받아가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또 에너지 드리도록 할게요. 02698-9083번, 908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요, 3009번님의 JSND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4,605원에 40% 비중인데요.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 너무 많이 됩니다. 사연이 올라와서 살펴볼게요. 오늘 그래도 강세 보이고, 와, 지금 그래도 3거래일 연속 양봉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씩 추세를 전환하면서 돌리는 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관련주가 이게 좀 건설주다 보니까 업황의 타격을 맞고 시장의 타격을 맞고 여기저기에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쭉쭉 맞다 보니까 직격타 언제쯤 이제 회복되려나? 일단 부동산 업황에 대한 좀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아직 뭐 건설 경기가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빠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인데 사실 뭐 22년도에 1,9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2,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 이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씩 나고 있는 상황이죠. 1,200억, 그 다음에 올해는 또 600억까지. 지금 1분기도 영업이익이 6억, 그 다음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11억 정도로밖에 나오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반등을 좀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이제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유동성이 좀 풀리게 되면서 같이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건설 경기가 더 안 좋아졌었던 게 빠른 금리 인상, 그리고 이 고금리로 인해서 부채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그리고 또 이 JSND 같은 경우에 또 안타까운 점이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한 또 악재가 또 있었습니다.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4,605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이거든요. 다행히 이제 급락 부분을 좀 빠르게 만회를 하면서 이 갭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단기적으로 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매물이 이제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성 매물로 좀 돌아섰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4,800원 혹은 4,700원 이 사이에서 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해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앞뒤로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딱 이 급등이 나왔었던 이 하루만
이 거래량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구간에서 상당한 매물이 좀 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좀 떨어질 수가 있는 혹은 이 주가 탄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종목들로 좀 갈아타는 그런 물량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하고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고, 사실 지금 비중을 40%나 태우셨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지금 건설주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태우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800원 구간을 좀 지켜주는 선에서는 가져가시되,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일부 좀 축소를 해두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서 조금 더 순환을 빨리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을 지금 볼 거 많으니까 굳이 좀 부동산 섹터 쪽을 볼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이런 또 보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09번님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 저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셨어요? 예, 방금 먹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어떤 건가요? 오징어 삼겹살? 와, 맛있는 거 네, 드셨네요. 네. 좋습니다. 나중에 또 그 맛집 저희한테도 소개시켜 주시고요. 지금은 포트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비보존 제약이고요. 비보존 제약에 네네. 4,000원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 비중 네, 어떻게 이게 되시죠? 지금- 네? 비중이요. 한 20% 정도? 20%. 그래도 네네. 지금 좀 소폭이나마 수익을 보고 계신데 가장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더 올라갈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타이밍을 언제로 생각을 해야 될지, 그냥 지금 뭔가 정리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나름대로의 전략 갖고 계신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전략을 매김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보니까 비보전도 그렇고 국내 제약업계 쪽 앞으로의 주도주, 차기 주도주는 이런 시장이 빠져도 흔들리지 않았던 게 제약바이오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하반기까지 제약바이오 하나만 좀 괜찮은 거 들고 있어도 좀 든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거든요. 비보존 제약 그 중에 하나로 좀 저희가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비보존 제약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제가 저를 조금 일찍 만나셨더라면은 좀 더 밑에서 사실 수 있으셨을 텐데. 단가를 더 낮게. 네, 왜냐면 제가 또 이거 7월 말에 저도 이걸 좋게 생각을 해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보존 제약은 잘 아실 겁니다. 주 재료는 결국에는 이 비마약성 진통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이제 비보존이라는 기업은 이제 비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보존 제약이 좀 같이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펜타닐이라는 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기대감이 굉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보존에 대한 주가가 폭발했던 시기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보존 제약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실적이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450억, 400억대 수준에서 지금은 이제 700억대까지 올라왔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좀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대감도 또 같이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이런 순환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약바이오 이 중소형주들로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에 대한 이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못 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 인하든 이런 어떤 이슈를 붙여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를 더 보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주도 섹터로 좀 자리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2,600원 내지 이제 3,500원 이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올라서면 밀리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상단을 그냥 강하게 돌파해버리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어요. 게다가 이제 지난 8월 1일 같은 경우에도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영향으로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물량들을 지금 좀 소화해 나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장대 양봉이 형성됐었던 이 거래량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구간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물량 대비했을 때는 빠져나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가격대에 지금 진입했었던 그런 물량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오히려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4,000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약수익권으로 크게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홀딩 유지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흐름을 보더라도 조금의 파동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단기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한번 10% 구간 정도의 장대 양봉이나 혹은 급등을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4,000원 구간이 딱 단기 이평선이 걸려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손실 없이 좀 정리를 하셨다가 뭐 21일 평선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때도 다시 한번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거래량, 대량 거래량 뭐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나오게 되면서 4,500원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쭉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종목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의 안목에 박수를 보내면서 저희 선물 드릴게요. 떡 선물 세트 저희가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면 모르는 전화 왔다고 안 받지 마시고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네,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를 받기 전에 시작했을 때는 목소리가 우울했지만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서 받으셨을 때 목소리가 밝아지시면 저희도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전화 상담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에 또 읽어보니까 지금 오랜만에 고동님이 오셨네요. 고동님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88데이 4행시 이때 댓글 지금 올려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전문가님 지금 들려드릴 테니까 몇 가지 중에 2명만 선물 주셔야 돼요. 먼저 주셰프님이 팔려니까 팔이 아프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카니님은 팔려고 했어. 이거 팔아야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주실랭으로 전화 주세요. 이런 또 댓글, 너무 재밌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또 무지개님은 팔팔하게 우리 살아남아서 팔팔하게 데이트하고 이제 결혼하자. 뭔가 누가 고백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세 개 중에 한 명에게 선물 주신다면 어떤 분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역시나 이 시간에 주실랭으로 전화하세요. 이거를 놓칠 수 없을 것 우리 같거든요. 카니님이요. 네, 이분에게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니님 이제 우리 전문가님의 의료 방송 들어오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어떤 선물 주시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759번님의 HD 현대미포입니다. 11만 3천 원이고요. 와우, 비중이 70%예요.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비중이 다 많네요. 진짜 HD 현대미포. 원래 또 분위기가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살짝은 눌리긴 했고 손실은 보고는 있지만 업황이 또 깡패 아니겠습니까? 이거 믿고 쭉 우리 한번 가져가 보는 건 어떠세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조선주는 지금 당장 정리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워낙에 지금 매수가랑 거의 근접한 구간이라서 굳이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뭐 요즘 조선 업황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 3대장이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좀 뒤따라서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비중이 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신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사실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뭐 비중을 조금씩 추가해 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다른 이 뭐 소위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이전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실적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개 분기 만에, 7개 분기 만에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그런 공시가 좀 나와준다.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주가 모멘텀이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세가 이뤄지는 종목들 혹은 실적이 꾸준하게 나와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 랠리를 전반적으로 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시장 조정과 함께 같이 급락을 좀 보였지만 오늘도 보시면은 11만 원대 바로 회복해주면서 이전 이 급락 구간을 메꿔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갭 구간을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1만 5천 원 상단으로 좀 어떻게 올라와 주는지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량, 다시 또 한 번 이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주춤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때는 일단은 비중을 축소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비중이 70%나 되시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이 고점 부담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 그래서 차라리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단가를 좀 낮추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12만 원 상단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만 뭐 5천 원 상단으로 좀 올라와 주는지가 체크 포인트,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쭉 들고 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전략을 좀 수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들리시나요? 예. 네, 어디서 전화해 주셨어요,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 계세요? 아, 원주요? 아, 원주에서 전화해 주셨어요? 네. 네, 멀리서 전화해 주신 만큼 저희가 성심성의껏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 네. 41,000원에 네. 35%. 41,000원에 35%.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언제 이걸 좀 매수하신 거예요?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왜 사셨어요, 이 한 종목? 5,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6개월 정도요? 알겠습니다. 어떤 면이 제일 좋아서 사셨나요? 아니, 그 당시에 좀 많이 좀 방송에서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살펴봐 드릴게요. 예. 전문가님, 방송에서 다 좋다 할 때, 네. 야, 이거 진짜 좋은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종목 진짜 좋은 종목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복구할 수 있는 뭐 기회는 있는 건지 포인트를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IP 개발하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섹터적인 측면들 먼저 시장 점검해 주실까요? 아,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붐이 불었죠. 그래서 사실 반도체 관련된 이슈만 나왔다 하면 사실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때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물론 이제 양극재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그때는 기대감만으로 뭐 나트륨 배터리 이런 차세대 배터리 이슈만 나와도 막 상한가를 가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돌아서 보면은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이제 대장주들이 좀 살아남았었는데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기술이 없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거는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뭐 IP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 이제 장비주들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납품을 하게 되면서 거기 이제 밸류 체인에 포함이 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후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먼저 반등이 나오고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영업 적자가, 영업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좀 실적이 돌아서는 것들이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으로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은 이미 모멘텀을 좀 많이 잃기는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실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대감이 한창 크게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꺼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은 반도체와는 또 별개로 이 자율주행 테마로 또 퀄리타스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드릴 텐데, 사실 매수가가 좀 상당히 높으시고 또 비중도 적지 않으셔서 이게 좀 부담이 되는데, 근데 일단은 먼저 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가 있었죠.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발행가액이 한 1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가격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또 이 급락이 나왔었던 시점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 15,000원, 16,000원 구간에서 좀 강한 저항이 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15,000원, 16,000원 구간을 크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물량을 소화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5,000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하는지 물량을 좀 강하게 소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손절을 말씀드리는 건 사실 지금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비중도 워낙 적지 않으신 편이고 또 매수가가 워낙에 높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님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5,000원 구간이 좀 돌파되는지 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떡 선물 세트 드릴 테니까 네. 방송 끝나고 예. 전화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마무리했고요. 오늘의 종목 고민은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쉬워요. 더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내일 12시에 또 15분에 바로 또 전화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님 너무 아쉽죠? 저희 또 방송에서 1등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신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또 시원스러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 하면 무려 상승률이 높은 수익률만 가져다주는 전문가 아닐까요?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녹십자요 13%, 서현이와요 14%, 국제약품, 리가케바이옴,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까지 안 가는 종목이 없을 만큼 모두 다 가는데요. 뭐부터 봐야 될지 고민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AS 봐드리겠습니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수익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워. 전문가님 네. 배부를 것 같아요. 저런 포트 하나만 딱 있었으면 그쵸.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본인 스스로도 좀 이런 수익률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 궁금하네요. 제가 오늘 점심을 안 먹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런 걸 보면은 네. 안 먹어도 좀 배부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또 그렇게 포트가 풍성해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일단은 뭐 하나씩 볼까요? 네. 셀트리온 살펴보겠습니다. 빙글의 셀트리온 8월 5일 방송 이후 아쉽게 손절가를 좀 터치했던 종목이 좀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거든요.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 좀 이때 다시 들어가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사실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장이 사실 모두가 다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날 상승 종목이 33개밖에 안 됐거든요. 전체 합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 반등이 나오는 게 사실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무너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진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실적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뒤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빙그레도 이어서 좀 볼까요, 네. 그러면? 빙그레. 네. 네, 빙그레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식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큰 상승을 좀 보이면서 같이 따라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그냥 오르거나 K푸드라는 이 테마로 그냥 오른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테마가 같이 끼게 되면서 좀 아웃퍼폼했던 것은 있지만 이 빙그레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 영업이익이 뭐 400억대, 300억대 이 정도를 기록을 했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급성장을 보이게 되면서 1,000억 원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K푸드, 특히 단순히 그냥 K푸드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외 수출 판로가 좀 생기고 해외 수출에 대한 성장이 좀 보인 그런 기업들 한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사실상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K푸드에 불닭볶음면으로 이 K푸드를 이끌었는데 지금 삼양식품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시장 조정으로 같이 영향을 받긴 했지만 다시금 이 고가권을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의 힘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실적만 뭐 무너지지 않고 해외 수출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지금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해줬을 때 또 한 번의 진입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좀 진입해도 괜찮은 구간이 좀 빙그레고 그냥 분위기상 지금 좋아서가 아니라 숫자적으로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또 뭔가 성장 퍼포먼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는 이 종목을 진짜 눈여겨봤는데 녹십자예요. 지금 살펴보면 새로운 성장 키워드가 바로 알리글로라는 건데 이게 또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선다면서 주가도 좋습니다. 현명한 가격 전략 1일 추천 종목이었는데 5일 급락대 좀 체결이 되면서 13%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계속해서 예쁘게 올라가는데 전 이 종목이 시장 여파 제일 많이 안 받은 종목 중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신고가를 뭐 기록을 해주고 있고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도 강조드렸던 게 결국에는 이 수급적인 부분 을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소외를 받았었던 이런 중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는 살아날 때가 됐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이런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뭐 임상이나 이런 이슈들을 좀 내보내게 되면서 주가 좀 시세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결과 지금 이런 좋은 종목들이 실제로 실적을 반영을 하면서 잘 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목표가까지도 남았죠. 그래서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홀딩하시고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좀 목표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목표가 유지해 주시고 만약에 달성이 되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3분의 1 혹은 많으면 절반 정도는 덜어내신 다음에 제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AS 해드리면서 2차 매도가까지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 또 얘기해 주셨고 앞으로 계속 또 신고가 랠리를 계속 뚫어서 갈 수 있을지 이 점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역시나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나? 국제약품입니다. 27.27% 이제는 뭐 30%까지도 기다려집니다. 벌써 1차 목표가 도달됐는데 2차, 3차 이렇게까지 좀 눈여겨봐도 되나요? 녹십자랑 같은 맥락인가요?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 좀 결을 좀 다르게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대형 제약바이오주가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마로 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중소형 제약바이오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대형주 가운데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녹십자 이런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제약바이오 중소형 같은 경우엔 이제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 관련주들로 지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 그 100일의 관련주로 좀 추천을 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테마를 지금 형성하고 이전에는 관심 못 받던 진단주들 혹은 이런 백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국제약품도 코로나나 100일의 관련주로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를 드릴 텐데,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종가상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6,600원, 6,700원 이 구간만 오면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는데, 이제는 오늘 이 종가에서만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이 자리만 그대로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또 시세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방으로 또 추가적으로 열고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다음 목표가를 좀 잡자면 한 7,500원 정도가 되겠거든요. 7,500원에서 저항을 좀 받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사실 주봉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7,500원 구간에서 이렇게 두 차례 좀 꼬리를 달았던 모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테마성으로 단발성으로 한번 튀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7,500원 구간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제약바이오 두 가지입니다. 대형주 쪽으로는 삼바, 녹십자, 셀트리온 이런 굵직하게 숫자 나오는 종목 좀 보셔야 되고, 중소형은 테마, 코로나 테마로 해서 국제약품도 얘기해 주셨는데 7,500원까지 한번 눈높이를 눕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AS 저희가 해봐드렸고요. 이어서 앞으로 볼만한 종목 수익의 맛 힌트 드릴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지읒, 시옷, 티귿. 그리고 이렇게 올림픽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뭔가 연관이 있는 건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올림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올림픽과 관련돼서 굉장히 노이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노이즈 중에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게 공교롭게도 초성 4글자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4글자 이하인 종목들을 좀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좀 뽑으시나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공교롭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지금 파리 2024라는 로고만 보고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거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좀 살펴볼까요? 우리 장충동님은 주식 손털, 그리고 꿈돌이님 죄송수탉, 주슐랭님은 장신센터, 잠실 손톱, 여러 가지가 죄수 상태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주식 상태, 이런 얘기, 주식 성투요, 이런 얘기 너무 귀엽네요. 주식 성투. 마음에 드는 댓글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네, 뭘까요? 네, 주식 성투와 네. 그다음에 이제 주술 사탕, 사탕 같은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귀엽네요. 네. 우리 꿈돌이님 주술 사탕, 그리고 또 어떤 거였죠? 주식 성투 무지개님 네, 주식 성투.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귀여운 얘기들 해주셨는데 정답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정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건 아닌데 그쵸. 안 맞추시는 것 같아서 공개해 주세요. 네, 이제 오늘 볼 종목은 바로 이제 진시스템이라는 기업이에요. 진 시스템 네. 전혀 우리 주술 사탕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얘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 진단 업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리 올림픽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재확산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이 운동선수들이 지금 묵고 있는 그 숙소 내에서도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힌트로 이제 올림픽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키트 판매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매출도 그만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 이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자체 바이오칩을 이용을 해서 이 분자진단 플랫폼을 통해서 체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이 수급적인 측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바닥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세 번째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뭐 3만 원 구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런데 그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고 이전에 만들었었던 저가권, 거의 최저가까지 내려왔어요. 4,900원, 뭐 5,000원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정 구간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다가 살아나는, 최근 들어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고, 요즘 보시더라도 이 박스권 구간 상단을 좀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시장이 급락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 채널을 좀 형성을 해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추세가 살아있다. 또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추세를 살리는 모습 확인이 됐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가격 전략까지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호가가 좀 비교적 가볍거든요. 그래서 제가 범위를 좀 넓게 드리는데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매수가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가권 수준인 12,000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뭐 갭도 사실 발생을 하기도 했었던 가격대니까 12,000원 정도로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번 시장 급락으로 인해서 저점이 좀 형성된 가격대이기도 하고 지지선도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8,200원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8,200원은 손절가, 12,000원이 목표가입니다. 살펴보면은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바닥권에서 매집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진 시스템 관심 종목으로 넣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셨던 또 강호진 전문가님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주실랭 저희는 오후장 킥포인트로 넘어가서 시장 중간 상황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경기 침체 리스크에 더해져서 미증시에서 이 기술주들 위주로 폭락을 하자 우리 시장도 오전장에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만 낙폭을 키워가던 이 10시 구간부터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연출해줘서 오후장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 상승 업종으로는 코로나19 테마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는 싫지만 주가는 미소 짓고 있다라고 하죠.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가장 또 뚜렷하게 빨간불 켜주고 있는 섹터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 안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오늘도 관련주들 이렇게 급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긋지긋한 코로나지만은 이 최근 몇 달 사이에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주가들은 웃음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적으로 파리 올림픽에서도 현지 확진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주 만에 5배 이상 올라가고 있고 이 변이 바이러스도 뚜렷하게 증가 추이를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진단키트 판매량이 800%
가량 또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상단에 진 매트릭스 올라와 있습니다. 상한가 터치한 모습이죠. 지금 연수익 2차까지 전형평 테마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뒤로 이어서 녹십자 MS도 상한가 터치하면서 5,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 휴마시스도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PCL도 27.22%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젠 역시 15% 상승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 업종으로 코로나19 테마주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HBM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AI 거품론, 미 기술주 약세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죠. 또 역시나 자세한 종목부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어닝 쇼크로 또 발표가 나왔죠.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또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여파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5% 이상 또 낙폭을 커지면서 보여주고 AMD와 마이크론까지 줄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섹터의 투심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5세대 8단 HBM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이는 아직 이르다 오보다라는 또 정정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는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크윙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7% 하락폭을 켜주고 있고요. 46,6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낙폭을 축소했다가 다시 한번 키워내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로 이어서 예스티도 4.11%, 이오 테크닉스 3.39%, 한미 반도체도 2.41% 바람을 켜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1.59% 현 구간에 하락하면서 166,60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산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윤정식 산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낙폭 많이 줄여나가면서 코스닥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 사실 시장이 약하게 시작을 했죠. 마이너스로 시작을 해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국내 증시 이틀 반등은 상당히 좀 반갑고 다행이다. 안도할 수 있는 반등이었지만 오늘 하락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갇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우려감 가지면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한다라면 하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오늘 낙폭 굉장히 좀 빨리 굉장히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다행입니다.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 조정이 국내 증시로 이어졌는데 그 이어진 조정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좀 극복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긍정적이거든요. 하지만 또 우려할 수 있는 오전장의 모습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급적인 부분이거든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5일 연속 순매도고요. 기관은 6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있죠. 국내 증시는 이 8월 2일과 8월 5일은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이틀 동안 3조 이상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이 받으면서 시장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반등할 때는 뭐 반등은 반가웠지만 외국인 기관 매도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다라는 점은 반가웠지만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 외국인이 좀 빨리 돌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여전히 외국인 기관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위안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연기금이 오늘까지 4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연기금은 시장을 들어 올리지는 못하죠.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하방을 지지해주는 모습들은 연기금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시장을 들어 올려주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외국인의 귀환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반도체가 오늘 약합니다. 반도체가 힘을 내야 국내 증시도 힘을 낼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 한 2% 내외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지금 2% 안쪽으로 들어왔죠. 장중에 5%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나 여전히 마이너스다라는 점은 국내 증시가 힘을 좀 덜 내고 있는,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주요한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후장 가면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확실하게 좀 돌아와줘야지 시장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시장이 올라간다, 시장의 낙폭을 줄인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기관이 없이 개인의 힘으로만 올린다 그러면
시장의 힘도 좀 약하고요. 불안감도 여전히 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도 금액이 좀 줄면서 수급이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을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좀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간 힘을 쓰는 중에 이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상승 전환 한다라면 내일 시장 좀 기대해 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상승 전환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낙폭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또 열심히 좀 줄여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줄일 수 있는지, 반도체가 좀 더 힘을 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마이너스일 거다, 하락을 할 거다라는 점은 예상을 했지만, 여기서 줄여 나간다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엔비디아보다 분명히 덜 올랐고요. 실적은 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국내 증시는 그래도 좀 더 반등에 대한 가능성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좀 박스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코스피 2,700, 2,800까지 올라가기에는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여지거든요. 2,700 이상까지 가기에는 최소 2달 정도는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도 매우 낮지만, 여기서 급등을 해서 200포인트, 300포인트 올라갈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상단 한 2,600선 정도 잡으시고요. 여기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의 종목별 흐름에 좀 주목을 하시고, 당분간은 급등보다는 좀 박스권 움직임,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스권 움직임 예상하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 낙폭 축소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네, 맛있는 이슈, 맛이슈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또 이슈 어떤 내용으로 또 전해질지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 발 더 남았다. 엔캐리의 암초의 끝은 과연 어디인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에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키워드가 아닐 것 같은데, 자금 청산이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속된다, 변동성 커질 거다,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좀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님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염정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주제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이제 증시의 암초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네.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내달 일본 금융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경제에 부수령이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좀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일 일정하고 오늘 일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가 낙폭을 좀 줄였지 않습니까? 오늘 뭐 옵션 만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으로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날에 그 BOJ 우치다 부총재의 발언에 의해서 급반등을 좀 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가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런 국면이었고 달러 대비해서 엔화의 약세가 진행이 되었죠. 오늘 오전에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BOJ 위원들이 7월 회의 의견 중에서 일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일시적으로 엔화 강세를 지지했긴 했습니다만 다시 결국에는 약세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주가의 낙폭을 줄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에서의 그 기습적인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이슈가 있었고 기존에도 금리 인상이 됨에 따라서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빠지긴 했는데요. 일단은 좀 완화가 좀 되는 듯한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엔캐리 일단 이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면은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믿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전주에도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 삼성전자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로 인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삼성전자가 상대적 변동성을 적게 가져가서 이쪽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태를 보면은 엔화 약세에 따른 이제 그 엔화 강세에 따른 투기적 세력들이 최근에 포지션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약세 쪽으로 좀 정리를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긴 했는데 이 포지션이 과거처럼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후반부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후반부와 다음 주 정도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랑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엔화 약세 포지션을 좀 바꿀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런 시장의 좀 변동성은 때문에 좀 괜찮게 본다 이런 또 종목까지도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좀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 인상하고 연준 9월 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사가 되면서 촉발된 거잖아요. 하반기 그럼 우리 금리 좀 어떻게 좀 예상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내릴지 올릴지 변수 사장님 좀 체크를 좀 우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9월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FOMC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8월 금통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급락이 나온 이후에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죠.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오히려 우려를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약간 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8월에 그런 금통위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좀 따라가는 지금까지 후행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사실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부동산이라든지 지금 부동산의 수도권 중심으로 한 과열 현상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린다는 것도 그렇게까지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8월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에서 동결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제 4분기 들어서 9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얘기들을 좀 해주셨고 8월에 금통위 좀 동결 뭐 이런 얘기들의 키워드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금리 내리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당일에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시 시장이 뭐 상승할 거다, 아니다, 좀 폭락이 전망될 거다 이런 얘기들로 옥신각신하고는 있는데 곽 대표님 입장에서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증시가 상승한다 이렇게 뭔가 기정사실화 될 수는 없다. 해석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다각도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적인 시장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장 가깝게는 오늘이 8월 8일이니까 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공식적으로 8월 15일에 끝납니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제거가 된다. 다음 분기까지 실적 분기 발표할 때까지는 제거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원인이 경기 침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당 부분 알려졌습니다만은 미국 쪽에서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 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여부 또 미국의 일본의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뭐 부총재가 금리를 상황이 안 좋으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상황이 좋으면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 그들이 판단했을 때 시장에 또 충격을 주지만은 그들이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 인하 시 상승이다, 폭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현재로 봐서는 미국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좀 회복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이나 투자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후에 변동성은 제가 볼 때는 미국 대선 후보가 누가 이렇게 더 강하게 지지를 받느냐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과거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한동안 또 가격 지수가 또 조정이 받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 수는 없는 거네요. 일단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변동성도 좀 제거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원인 경기 침체가 돼서는 좀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표적인 측면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섣불리 뭐 오른다 내린다 뭐 폭락한다 상승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블랙먼데이 이후 글로벌 증시 반발 매수세 좀 거세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잠재적인 반등폭 관심이 많아요. V자일까 아니면은 지금 뭐 쌍바닥 반등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지수의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중바닥일 거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 차장님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강한 반등의 모멘텀을 좀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었던 급락, 사실은 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부터 하락장이 시작됐었죠. 일단 일주일 가까이, 5거래일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하방으로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일단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그리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도 외국인들 기관은 코스피 쪽에서는 순매수를 좀 지속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좀 매수를 좀 강하게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뭐 신용 물량도 좀 늘었다라는 좀 이야기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바닥에 대한 신호를 좀 잡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 한 절반 정도 지금 진행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미국의 반도체 지수에 대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회의론이 아직까지 좀 해소가 안 된 부분에서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어섰고 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코스피 시총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30%가 넘었었던 적이 있죠. 네. SK 하이닉스가 고점이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한 특히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조정이 좀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큰 기대를 하시면 좀 안 되는 저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수보다는 일단은 하방을 잘 버티면서 여기서 시장 대비해서 덜 빠지거나 시장 대비해서 지금 반등이 세게 나오는 한마디로 월요일의 급락을 대부분 다 상승으로 되돌린 회복력이 강한 섹터에 대한 접근 또는 그에 대한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을 잘 버티면서 반등 나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중 바닥에 대한 또 반등 시에 갖춰야 될 이런 부분들 전략들을 아까 좀 얘기를 해주신 건데 뭐 수급 이슈, 뭐 투매 현상 이런 것들 좀 나타나면 투자자들이 어떤 것들을 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지 박 대표님 저는 이런 시장이 무서워서 그냥 현금만 들고 있거든요. 네네. 박 대표님 입장에서 뭐가 제일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세요? 일단 뭐 현금 전략도 되게 좋은 거죠. 네, 그냥 이제, 들고 있자. 예,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지금 추세 전환이 바닥에서 추세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 전략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좋겠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뭐 현금 전략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한 40% 정도는 투자 금액의 40%는 항상 대비를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현금 전략을 하지 않고 굳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실적이 견조하게 예상되는 섹터나 종목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기본적으로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선주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산주입니다. 자, 방산주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 LIG 넥슨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을 보는데 저는 딱 두 종목만 보는 편이거든요. 네. 현대로템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보는데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많이 올랐죠. 기존에 많이 올랐어요. 예, 많이 올라왔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8월 8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별로 관심이 안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다음 달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바로 수주 계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을 좀 집중하시는 게 조금 더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주가 흐름은 좋긴 합니다만은 또 밑으로 또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좀 쉽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현대로템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일정 모멘텀과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을 많이 참고해서 좀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건 바로 그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한하는 그 어떤 바이오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그 보시면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예. 그리고 또 보시면 또 셀트리온이라든가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생물보안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상하원 쪽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면은 중국 쪽에 어떤 그 클라이언트들이 중국 쪽에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기업들,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바이오주, 즉 조선주나 방산주, 바이오주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을 해서 투자하는 게 맞고요. 반도체 섹터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걸로 가고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도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금도 그래서 종목이다. 한 40%는 현금 보유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금은 어느 정도 좀 들고 계속 보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시장에서 난 그래도 투자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조선, 방산 그 안에서 현대로템은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9월 수주 모멘텀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자. 그리고 바이오 섹터 일정 모멘텀으로도 얘기해 주셨네요. 뭐 지금 댓글을 보니까 많이 무서워서요. 저는 그냥 아예 보지도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기사 보니까 뭐 리디츠, 금 이쪽으로도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댓글에는 코스닥 150 인버스도 고민되는데 담가 봐야 되나요? 염 차장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공포의 투자자들이 많이 옮겨간 곳은 좀 어딘지 이것부터 좀 알려주세요. 일단 지수에 좀 베팅하는 쪽,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코스닥, 뭐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쪽은 지금 살짝 좀 시기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지금은 아니다. 그에 대한 부분, 지수에 대한 좀 베팅을 하시기에는 이번 주 초가 좀 이에 대한 부분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수가 뭐 크게 저는 변동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포트를 좀 점검을 하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은 다소 좀 줄여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줄이시기에는 기존 종목들에 대한 맞을 손실폭이 수도 좀 있죠. 사실 좀 크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한쪽으로 된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변동성장에서 대응하시기가 좀 어렵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좀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있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좀 지났긴 했습니다만 앞서서 이제 곽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섹터 종목들은 이번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고 오히려 그 회복력에 대해서는 시장 대비해서 큰 폭의 회복력을 가지고 있죠. 저 역시 이제 조선주에 대한 뷰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사실 단기적인 상승폭, 7월 이후의 상승폭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고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실 지금 고점에서 지금 이제 고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살짝 비중 조절도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금 뭐 가만히 사실은 좀 겁이 나니까 아니 또는 좀 답답하니까 좀 계좌를 덮어두시는 분들도 좀 계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시장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이럴 때 좀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 견조한 섹터도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같이 공통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낙폭과 대주 뭐가 있을지 먼저 원픽 종목 중에 하나하나 먼저 체크해 볼게요. 종목들 만나보시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곽 대표님의 원픽 종목은 과연 어떤 건지. 지금은 녹십자, KB금융, 현대차 있는데 그중에 원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삼바가 100만 원? 코앞이에요, 곽 대표님. 네. 저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은 저는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그것도 그거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한 변동 요인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일정상의 이유로 갖고 있는 종목은 하방이 좀 확보가 되고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높으니 바이오를 보자고 말씀드렸고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었던 게 바로 생물보안법입니다. 그래서 생물보안법 하면은 제가 기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바이넥스, ST팝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은 주요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적대 기업으로 정의하고요. 이 거래를 제한하는 법을 얘기하는 건데 미 의회의 초당적인 움직임으로 초당적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법제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 바이오 의약품 CDMO에서 입지가 넓은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 고객들이 비중국 CDMO 교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견조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일정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실적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좋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이런 일정상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 하방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수혜를 내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 기업인 거죠.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뭐 시장의 변동 요인을 고려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해놓고도 그렇게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또 종목이지 않겠나 싶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렸고 뭐 긍정적인 주가 상승도 현재로서는 저는 좀 조용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잘 가는 게 최고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보안법 중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계속 올라갈 것으로 얘기되네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반기에 신작이 대기 중인데요. 게임주 이번에 출발 버튼 좀 누를 수 있는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게임주도 역시나 블랙 먼데이를 피해가지는 좀 못했는데 타격의 정도, 주가의 회복 탄력성 이런 거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셔서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오는 일부 종목들이 있었지만 좀 오랜 기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업종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게임 업종 지금 뭐 기업별로 좀 실적 발표를 했기도 하고 대기를 하고 있긴 한데 종목별로의 차별성이 좀 많이 나타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업종 전체를 한꺼번에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종목별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신작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가 최근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에 대한 흥행을 통해서 주가가 빠른 속도로 좀 급등을 하고 작년의 고점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는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워낙에 좀 많이 빠져 있고 낙폭에 대한 부분이 과도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좀 상이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이 아니라 개별 모멘텀을 보면서 각계 전투로 종목들 바라봐야 한다라고 또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실적 발표 시즌에 뭐 넷마블, 크래프톤 같은 뭐 굵직한 종목들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는데 살펴볼게요. 왜 이렇게 이유가 좀 좋은 부름 흐름들을 보는지 뭐 실적 역시나 실적 뭐 이런 걸까요?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부분하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 두 개겠죠. 예,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중국 관련해서 판호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넥슨 게임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클래프톤이라든가 넷마블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넷마블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일단 그 이번 실적 2분기 실적이 크게 상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요. 이제 이번 달부터 다음 달 중 사이에 출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초기 일매출이 11억 이상 실적 기여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이라든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신흥 흥행 성공률 상승 자체가 멀티플 재평가를 이끌 것이다라는 시장 의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장성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넷마블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종목들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클래프톤은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많이 올라왔고 굉장히 좀 조용하게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펄어비스도 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펄어비스요? 네, 펄어비스.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빠졌다가 오늘 6.5%나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참고해 봤을 때 오늘의 반등과 추후에 대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검은 사막 부분에서 꾸준한 성과가 이어가고 있고요. 이 검은 사막 중국 서비스 프로젝트 어웨이닝 테스트 진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에 신규 클래스 SK와 신규 서버 오아시스 추가하면서 나온 게임 플레이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 이외에도 또 이브 온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펄어비스가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성 측면에서 안정도 포트로 재평가를 이끌 수 있다라는 데서 굵직한 기업들 얘기해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펄어비스 얘기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차장님도 대형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개별 종목들로 그냥 살펴봐야 된다. 개별 이슈 있는 쪽으로 좀 하반기는 사실은 중소형 게임주 신작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네. 그쪽으로 좀 보는 게 맞나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앞서서도 펄어비스 말씀을 하셨고 사실 그렇게까지 실적이 뛰어난 부분은 좀 아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크래프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한 번씩 크게 변동성을 좀 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게임주들 특히나 넷마블,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 중심으로는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지속 들어온다라는 점이고요. 예상 우리가 이제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제 실적이 그간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에 반해서는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신작에 대한 좀 기대감들도 있지만 지금 실적을 당장 내기 위해서는 기존 IP들의 선전이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뭐 게임사마다 뭐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게임인 기존 신작이 아닌 기존 게임의 붉은 사막이 다음 달에 독일의 게임스컴에서 마케팅을 좀 강화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검은 사막이 중국판에 대한 좀 기대감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또 지스타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이벤트를 좀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별로 조금 좀 차별화된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 건 게임 업계에서 또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위 지금 시총상에 노리는 게 시프트업인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박 대표님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3분기 실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탁 나온 그 내용들은 좀 제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쭉 내용들을 한번 신규 상장이 이 회사가 언제 됐냐면은 지난 7월 11일 날 신규 상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출시장마다 흥행 성공에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또 평가가 있었고 전 세계 게임 관련 수상을 휩쓸고 다니는 최고의 게임 회사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죠?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퍼블리싱 기업으로서 텐센트를 통해서 시너지 극대화를 한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좀 그 리스크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다소 이제 부진한 게임 업황 속에서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고평가라는 측면은 조금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회사는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이 양 높은 매출의 의존도에 매출의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여기에 좀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올해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2분기 이제 그 실적 자체 전체적인 매출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는 이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이 지금 살짝 신규 상장 후에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프트업을 좀 접근해서 이렇게 뭐 주식을 매수한다든가 트레이딩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저도 반문을 좀 해보면은 저는 같은 게임주라도 시프트업에 신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에 접근하는 것은 다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보호예수 물량들이 풀리고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굳이 이 종목에 접근할 이유는 뭐 실적이 좋다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 접근을 하여 트레이딩이나 투자를 할 이유는 좀 적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판단하고 있거든요. 약간 시장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넥슨 게임즈라든가 그죠? 뭐 종목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더 접근하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출발 당시부터 약간의 그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투자 판단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블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차라리 본다면 뭐 넥슨 게임즈 이런 걸 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마감 전에 담아볼 게임즈 그럼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넷마블, 웹젠, 그리고 크래프톤, 네오이즈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원픽주 살펴보시죠. 네, 시프트업입니다.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처장님. 네. 차라리 시프트업 할 거면 펄어비스나 뭐 다른 넥슨 해라 했는데 처장님은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또 공교롭게 우리 곽 대표님이 시프트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또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
다 맞죠. 예. 다 맞죠. 네, 실적은 일단 2분기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좀 실적 기반으로 상장을 했을 때부터 관심도가 좀 높았고요. 고평가 논란은 사실 많은 신규 상장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6만 원이 공모가였습니다. 지금 7만 원대까지 갔는데요. 지금 뭐 상장한 지 지금 한 달 정도가 채 안 됐고요. 저는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프트업을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트레이딩 합니다. 관점이다. 네, 사실 상장 첫날 주가의 흐름이 좀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좀 기대감을 좀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수급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관과 연기금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한 달 동안 사고 있습니다. 어머, 네, 그렇군요. 그 부분을 저는 좀 관심 있게 봤고요. 최근 뭐 APR이라든지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조금은 좀 대형주 유가증권에서 상장한 종목들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기관 연기금의 수급은 추가적인 유가 상승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좀 저점 대비해서 차근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은 공모가 위에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물론 이제 7월 11일 상장을 했기 때문에 1개월 락업 물량은 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네. 전체 락업 물량이 지금 보게 되면은 32%가 지금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인데 그중에 1개월 차에 대한 확약 물량이 한 20% 후반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에 대한 물량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는 요즘에는 의무 보유가 락업이 풀리는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반드시 주가가 빠지고 오버행 이슈가 있는 것도 또 아니다라는 점도 같이 저는 좀 고려해서 최근에 패턴을 좀 고려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오히려 이에 대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외국인 기관이 내내 한들레는 사는데 안 올라갈 이유가 있느냐라는 건데 곽 대표님 할 말 있으신가요? 예, 몰랐습니다. 그것까진 내가 몰랐다. 예, 외국인 몰랐는데. 기관과 연기금이 네. 지금 맞아요. 수급 들어오는 거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예. 좀 수급 들어오는 당황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원픽주로는 그럼 뭐 보세요? 시프트업 아니라면? 저는 사실 게임주 안 봅니다. 나는 게임즈를 안 본다. 네,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저는 리얼한가? 아닙니다. 아니, 시프트업 사실은- 넥슨 전 둘 다 봐요. 하네요. 사실은 게임을 실제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게임주 선택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또 그만큼 매력 있는지 모르니까 또 그럴 사실 수도 그쵸. 있겠죠. 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게임주를 고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시프트업 말씀드린 건 게임을 하지 않는 저도 일단 수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시면은 네. 좀 좀 강하게 일관된 모습, 단기간으로는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정말 불꽃 튀는 재밌는 또 이야기들 너무 재밌습니다 하는데요. 지금 역시나 또 바이오장인가 국장은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현금 보유도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시장, 내일 시장 전략을 좀 잡는다면 두 분 한 줄 평으로 또 하나씩 좀 얘기해 주세요. 곽 대표님, 내일 또 오후장, 지금 남은 오후장과 또 내일장 준비 저희가 한다면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사실은 그 중동발 그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관심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갖고 계세요?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아직은 뭐 그렇게 부각이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다? 시장에서. 그래서 네. 그 부분만 크게 부각이 안 된다면은 오늘처럼 옵션 만기일 때 이럴 때는 좀 매수의 기회지 않느냐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굳이 매수를 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이오주, 방산주, 방산주를 봐라. 그리고 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조선업. 조선 네. 요런 쪽 그리고 약간의 기업 이슈가 있는 모멘텀 SK 있는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 결국에는 그 좋은 빠져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염 차장님은요? 네. 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는 편입니다. 이번 주는 일단 좀 지나야 적극적인 매수 찬스를 노려볼 수 해볼까 있다. 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을 조금은 보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수는 하방은 받쳐줄 수 있겠습니다만 상방이 크게 열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의 베팅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비중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바이오 긍정적으로
받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화시키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이오로 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략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주실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고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